자,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2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국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첫째, 국민소득과는 상관없이 군주나 국가에서 나오거나 둘째, 국민소득에서 나온다. 뭐 당연한 얘기를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요 어떤 이치를 깨우친다라는 것은 어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국가에 필요한 비용은 군주가 되거나 국민들이 모아서 내거나 한다. 회식을 하면 누가 쏘거나 객출한다. 파트 1. 군주나 국가에 속한 소득원. 누군가 쏘는 경우죠. 군주나 국가에 속한 소득원은 땅이나 자본으로 되어 있다. 군주는 다른 자본가들처럼 그걸 직접 운용해서 이익을 내거나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 소득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안 걷고 군주가 부자면 그걸로 쏜단 말이에요. 군주는 뭘로 돈 벌어서 쏠까요?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거나 사채를 돌려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거나 여하간 돈을 벌어서 회식 비용을 낸다. 타타르나 아라비아 지도자들의 소득은 그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들의 가축에서 나오며 이런 미개한 상태의 정부는 그 공공수입의 대부분이 그런 이익으로 구성된다. 아직 나라가 작을 때죠. 그 회식도 뭐 한 10명 모였을 적에나 회식비를 쏘는 거지. 1000명, 2000명 모인 회식비를 무슨 수로 매번 쏴요. 함부르크, 베니스, 암스테르담 같은 작은 공화국들은 직접 상업을 운영해서 낸 이익이 공공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발전한 국가라고 해도 여전히 작은 나라들이죠. 은행이나 우체국은 꽤 성공적인 소득원이 되었지만 그 외의 계획들은 좀처럼 성공하기 어려웠는데 무한대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대리인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라 잘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요렇게 무한대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공무원들, 그 다음 대기업 직원들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걸 방지하고자 관리에 또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죠. 보통은. 상인의 기질과 통치자의 기질은 무척 다르다. 동인도 회사에서 그들이 장사꾼의 기질 때문에 나쁜 통치자가 된 것이라 본다면 통치자의 기질 때문에 그들이 나쁜 상인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역지사지란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쪽이 나쁜 거고 저렇게 보면 저쪽이 나쁜 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그냥 상인이었을 때 회사는 이익을 내어 주주들에게 배당도 했었는데 좋은 상인이었는데 통치자가 된 후로는 당장의 파산을 막고자 정부의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가 됐다. 통치자가 되고 나니까 장사도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통치를 잘했느냐? 통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었죠. 통치자가 된 후로는 통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인도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상인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다가 요새는 관료라고 생각한다. 이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역사 상식으로는 동인도 회사를 그냥 지나가는 한 줄로 알고 말죠. 근데 동인도 회사는 유럽 역사에서는 일개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 동인도 회사 그냥 동인도 회사예요.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예요. 이거는 그 네덜란드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앞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걔들은 따르게 표시해요. VOC라고. 그거는 좀 별개로 하고 이건 영국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조금 봅시다. 이 회사 깃발이 있대요.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국제무역과 아편밀수라고 아예 그냥 나오네요. 1600년 12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1800년대 말까지 270년을 주식회사 하나가 존재를 계속 했었네요.
그 런던에 본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인도, 인도, 아시아에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그 유럽에다가 파는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뭐 식민지의 성봉대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의 어떤 회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회사는 어떤 군대도 보유하고 막 싸우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옛날 상인들은 그렇죠. 우리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그 상단은 무사들을 거느리고서는 장사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게 좀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이거는 161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장을 찍은 문서래요. 일본에서 동인도 회사가 어떤 무역의 특권을 갖는다라는 어떤 허가장 같은 거래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장이 찍힌 문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꼭 인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때 인디아라는 개념은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나 봐요. 뭐 싸우고 배 타고 해적과 싸우고 무굴 황제의 손녀들한테 이렇게 칼 들고 총 들고 들어가서 습격하고 인도에 그 독점 무역을 한 거죠. 영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고서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했던 거예요. 다른 회사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독점 무역이에요. 인도에서 그 동인도 회사 관리의 모습이고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동전도 발행을 했고요. 뭐 전쟁하고 중국과도 전쟁하고 미국 식민지하고도 싸우고 뭐 그렇습니다. 베르네 같은 국가는 다른 나라나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이자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이자 수입의 안정성은 첫째 그런 기금을 잘 관리하는가와 둘째 채무국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평화로운가에 달려있다. 함부르크는 국민을 상대로 6%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공공전당포를 열었는데 이걸로 연간 33,750파운드의 수입을 국가로 가져왔다. 펜실베니아 정부는 재산의 축적 없이 사실은 돈이 아니라 돈과 동등한 것을 빌려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땅을 담보로 담보가치의 2배만큼 돈 대신 15년 만기의 신용장을 줬는데 이 신용장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음이나 지폐처럼 양수양도될 수 있었고 법정 통화로 지정해 모든 지불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펜실베니아 정부는 충분한 수입을 얻었다. 화폐를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이 국가 소득과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냥 겸사겸사 한 얘기예요. 화폐 부분에서 이 얘기를 다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그런 방법이 통하려면 첫째, 금은 이외의 상업도구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대부분의 금은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 둘째, 정부의 신용, 셋째, 발행하는 신용장의 총가치가 신용장 없이 유통되었을 금은의 총가치를 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외의 다른 주 정부들도 이를 따라해보았지만 편리보다는 혼란만 생기고 말았다.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본을 운영하는 것이나 여신을 주는 것은 불안정해서 안정적이어야 할 국가의 수입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그만 국가 일정에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겨우 유목사회를 벗어난 정도의 국가나 그런 것을 수입원으로 할 뿐이다. 국가나 군주 소유의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땅을 장기 할부로 파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그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다. 현대의 모든 큰 나라들은 전쟁과 전쟁에 대비해 국가가 쓰는 비용이 매우 크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모든 국민이 군인이기도 했기에 각자의 비용으로 대비하고 전쟁을 치러서 따로 국가가 부담할 비용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땅만으로도 정부가 쓸 돈을 대기에 충분했다. 군주의 땅을 팔면 직접적으로 그 판매 대금이 국가의 수입이 될 뿐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 개간되고 그에 따라 생산이 늘고 인구도 늘어나 결국 국가가 얻는 각종 세금 수입도 늘게 된다. 공원이나 정원 같은 땅은 수입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원일 뿐이기 때문에 왕의 소유로 하는 것이 낫다. 좀 왕한테는 좀 얄밉네요. 여하간에 이런 공공수입은 문명국가로서 필요한 지출을 대기에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조금 할 때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비용들은 개인들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 떼어 기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소득원은 세금이다. 군주가 쏘는 거는 조금 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